네, 오늘 1타 뉴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과 일정 변경 여부를 놓고 서로 설전만 주고받은 채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이해운 후보자는 참석도 못한 채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라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요. 이 후보자가 그간 논란이 됐던 이 자녀의 병역 특혜 논란이라던가 부정청약 의혹 등 자녀 관련 자료는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여러 새로운 역대급 사건들이 늘 펼쳐집니다만 이 정도로 이전 사례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갱신했던 전례가 있었나 싶을 네. 정도로 안 걸리는 의혹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자녀들 관련해서도 뭐 자녀들이 직접적인 부정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단 자녀들의 명의로 뭐 투자를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녀가 그 위장 미혼을 해가지고 주택 자체를 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다, 당첨이 됐다, 뭐 그런 의혹부터 뭐 갑질 의혹 뭐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국회 입장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응당 자료 제출 요청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2187건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의혹의 수위와 경중에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비율 자체가 10%대 중반, 네.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이 이틀 정도는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루로 양보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의 인사청문회 자체는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죠. 좀 국민들 앞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민심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긍정보다 부정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관적인 경향성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2천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15%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핵심 의혹 자료는 빠지고요. 헌혈증 같은 좀 엉뚱한 자료만 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이해운 후보자가 검증받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검증받을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김민석, 뭐 강선우 이러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산무 인사청문회라 그래서 자료 제출 없음, 또 증인 없음, 참고인 없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버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해운도 거기에 타성에 젖은 것 같고요.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12년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했을 텐데 누구보다 이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15% 제출한 자료마저도 쓸데기 없는 자료만 제출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붕괴를 안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에서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자고 국민의힘이 먼저 발을 잡았다가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하루로 줄인 이유가 자료 제출을 잘 하겠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받고 하루로 네.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민주당의 방식은 또 김민석과 강선우 인사청문회원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일단 날짜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배째라거든요. 침대 축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 누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하고 일단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라고 발을 뺀 게 참 다행이라 생각을 네. 하고요. 만약에 일단 후보자 불러와라. 게시하자. 안건 상정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오전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료 다툼 때문에. 오후 한 3시까지도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질의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 되면 이제 하루 다 됐지? 이제 끝! 라고 해가지고 침대 축구 형식의 침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었는데 보이콧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청문회 자료 지적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지금 한계라고도 읽힙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뿐인 거지 이 정도로 부적격한 그런 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지금 다른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선거에 기여했던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다가 민주당에 와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장을 내기 자유로운 여권 내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뿐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히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옹호를 하기엔 너무도 지금 의혹이 구체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사실 자료 제출로 소명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미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해훈 지금 그 후보자가 있어야 될 곳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여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전에 저는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비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 자체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조금 부채감과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청와대 지명 철회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과거 이해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치 얘기나 아니면 법인카드 문제, 사생활 논란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해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을 찬양하는 등 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신형 인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너무 황당하죠. 어떠한 경제학이든 뭐 사회복지학이든 법학이든 행정학이든 그 학문에서 석사 박사까지 하고 자기가 논문까지 냈던 사람이 본인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훈은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때 이재명 당시 이재명의 직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과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토론했어요. 그 본인 보좌진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논조가 뭐였냐면 이재명은 지금 주장하는 거가 똑같죠. 돈 풀자. 예, 기본소득 돈 풀자, 현금 살펴하자 이런 얘기였고 이해훈은 뭐 재정 건정성 등등 얘기를 하면서 돈을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취약 계층만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사회복지를 해야지 일반 다수인에게 다 같이 돈을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책까지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 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 본인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한 실정이고요. 이런 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좀 밝혀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민낯을 공개 안 한 부분은 다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훈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가능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이상하죠. 지금 너무 국회에 전에 없던 기괴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훈 저는 후보자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 다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는 이 어떤 이념과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방금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게 기본소득제 등을 비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후보자 시절에는 뭐 불륜이다, 무슨 뭐 여성들의 뭘 했다느니, 무슨 변호를 잘못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그런 어떤 부정적인 수식을 붙여서 비판을 했던 인물이 또한 그 지금 이해훈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때는 그냥 당론이 그래서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냥 자리를 준 사람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를 거면 정치를 왜 하냐 이겁니다.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관료.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공정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분의 정치적인 행보가 여야 누구랄 것 없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소신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이게 야당에 의한 검증인지 여당에 의한 검증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상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른바 현타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사람, 막말로 기재부 총리라고,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국무위원급의 인사 자리를 이런 사람에게 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내심 안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을 강행을 하게 되면요, 안 그래도 민주당의 지금 명청대전을 비롯한 이 당정 간의 좀 불협화음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갈등의 양상이 훨씬 더 첨예하고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파일을 좀 보면 기묘한 공통점이 좀 보인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점 없이 유능한 인재보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나 흠결을 가진 인물들이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이 적재적소가 아니라 인질 관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갈 곳 없는 하자 있는 물건들을 주워다가 이제 생존형 충성파로 개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조폭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조직폭력배 분들이 본인들이 사고치고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지기 싫거나 본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싫을 때 뭔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뭔가 다른 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네가 했다는 걸로 뭐 하자라고 해서 보내는, 그러면서 이제 충성을 또 맹세하게 하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근데 이해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에 대한 의심은 조금 있습니다. 뭐 다른 사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 이해훈의 이러한 갑질, 근데 그 주택 청약은 왜 몰랐을까? 그거야 뭐 가족 문제랑 청약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갑질 같은 거는 몰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은 알았잖아요. 알게 된 지 한 3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몰랐을 때 한 행동이 알았을 때 그걸 철회를 안 하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철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그 경제학자 중에, 양심이 있는 경제학자 중에 내가 이재명과 경제관을 똑같이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가치관으로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찾다가 한번 장관 해보실래요? 많은 유수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다가 다 거부당하니까 이해훈까지 가게 된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훈을 낙마시켜도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애매하지 않나, 그러한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너무 뭐 인질 관리 아니냐, 뭐 인사 사태 아니냐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정부 생각에서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나도 뭐 대장동도 그랬고 성남FC 문제도 그랬고 지금 재판 중이지만 위증교사 문제도 그랬고 별 문제 없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뭐 이해훈 후보자는 생존형 충성파로 개조를 당한 거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점이 있어야 좀 충성하는 인사 구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사 방식의 완벽한 증거가 바로 김병기 의원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성골 친문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뀌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친문을 도륙내는 행동 대장이 된 게 바로 김병기 의원입니다. 상식을 눈으로 보자면은 변절자에 가깝겠지만 이재명의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통제하기 쉬운 도구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천원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감찰 기구가 아니라 당사자인 김병기 손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 대통령의 인사 기술이라고 해야 명확할 것 같아요. 인사 기술이라는 게 이 정치의 어떤 권모술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특정 집단에 오래 몸을 담았던 인물일수록 그 집단의 여러 정보와 약점들을 알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죠. 더군다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출신이었잖아요. 실제로 국정원 출신으로서 그 최근에 드러났던 이런 공천 헌금 녹취에서 드러났듯이
타인에 대한 어떤 대화 그리고 약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친문이었습니다만 친명계로 이른바 변절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날서 있고 날카로운 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흥미로운 것이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어떤 처신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계파 갈등이 촉발됐을 때 가장 앞장서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탈당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명은 면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명에 준하는 수준의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참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인사 스타일이 굉장히 사람을 소모적으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이해훈 후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정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임명 강행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론의 반대가 3배가 넘는 상황에서도 네. 강행을 하겠다라 그러면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낳았듯이 이재명이 좋은 칼로 쓰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자중질환에 싹이 되는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깨끗하고 실력 있는 인재는 리더에게 이렇게 무지성으로 충성할 이유는 없겠죠. 불이한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나 수틀리면 이제 사표를 던질 수 있는 퇴로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리 의혹에 올가매어져 있다면 정권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최대의 차가운 감방행이거나 아니면은 최소 사회적 매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유도 좀 이런 데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훈 본인의 권력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훈이라는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오는 그러한 발단을 보면 시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요. 시아버지가 16대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그 암으로 별세를 하십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가 가업 정치를 이어가려면 아들한테 그렇죠. 네가 출마해라 그러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그 정치권에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7대 18대를 하고 그다음에 20대 국회의원을 한 것인데, 이해훈이 20대 국회의원에 있으면서 그때 대한민국 화두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고수를 안 하고 또 장관직을 고수를 안 하고 발빨리 사퇴를 했으면 일가족이 그렇게 자기 부인과 또 본인이 교도소로 왔다 갔다 그러던가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청약 같은 그런 불법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싹싹 빌어야지 그나마 어떠한 그 본인의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안 밟게 되지, 지금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형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갑질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윤리적인 문제인 것도 같지만 직장인 괴롭힘도 어떠한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폭행이든 그러한 형사사법적으로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 대기 중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전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하면 뒤가 없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것이고요.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정권과 협잡을 해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은 5시간 만에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국민의힘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기재부 장관 만들고 옹호하려고, 물론 이제 기획 예산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장관급 인사로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정권 교체했나? 왜 민주당 입장에서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낙마까지 하게 되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악 물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럴수록 지금 더 뻔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입장에서 좀 쉽고 다루기 쉬운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영혼 없는 자리 나눠주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재명 정권이 기대하고 지향하는 인사의 스타일이고 지향점인 건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청문회나 또 장관 임명 강행 여부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네. 그 이재명 정부가 헤쳐나갈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 국민 추천제라고 정부 태동하고 나서 뭐 그런 걸 추천을 네. 받았잖아요. 아, 우리가 이혜훈을 우리가 발탁한 게 아니라 누가 추천한 게 아니라 국민 추천제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다 이혜훈이. 그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추천한 건데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나 뭐 저희 같은 패널들 입장에도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코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국민 추천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그 서버 만들고 사이트 만드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결국 쓰잘데기 없는 일을 또 예산 낭비만 한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일기 내각 발표를 할 때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하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혜훈 의원의 어떤 이름이 몇 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혜훈 당협에서 보내라고 또 지시를 한 게 아닌가. 뭐 댓글도 지우고 기사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